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거래 대상의 결과가 돼서는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 내에는 이른바 진보나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섞여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약간의 정치적 사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냥 법률적인 논리만으로는 해결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정치적인 후폭풍이 어떨 것인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원이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광범위하게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는 돌려보내고 선거관리 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서로 타협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로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기각 이유를 보면서 약간 다소 억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타협이 됐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걸 타협이 됐으니까 말이 안 되는 이런 지금 기각 판결문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의미를 둔 게 제가 그 어떤 요건이었습니다. 네. 150석이냐 200석이냐. 네. 그러면 궁금해요. 또 어떤 면이 있냐면 200석이어가지고 각하가 됐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약간의 물론 말은 안 돼요. 그동안 최상목 대행했던 어떤 행위의 뭐 정계선 그다음에 조한창 재판관 임명부터 그러면 아예 건도 안 되는데 지금 탄핵을 했으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논란 그걸 국힘 쪽에서 제기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네. 각하가 됐을 그렇죠. 경우에. 그렇죠. 네. 그냥 기각이 되면 별 문제 그것도 이제 그런데 각하가 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그걸 기각으로 맞춘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대 2거든요. 네. 그러니까 150석이냐 200석이냐는 사실 6대 2예요. 6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6명이 150석이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더 논하지 마. 이런 의미가 좀 있어서 네. 내부적으로 약간의 조율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 어떤 느낌이거든요. 네.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판단을 보류했잖아요. 네, 우리 김영철 최고위원께서는 그걸 네. 한번 네.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저는 그게 왜 그랬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사실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잖아요. 네, 네. 사실은 국무회의를 참석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이런 걸 따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언급을 안 한 이유는 네. 그 언급 자체가 바로 윤석열 탄핵을 유추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네. 탄핵으로 가겠구나, 인용하겠구나, 또는 기각하겠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바로 이어서 저는 윤석열 파면 이번 주 꼭 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유추하지 못하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것은 포함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유추하지 못하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 편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되게 그 극우들의 되게 폭력적인 이런 그렇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이 거의 탈옥하다시피 석방이 되고 난 이후에 헌법재판관들이 이 엄청난 사회 혼란이나 국민들의 고통보다는 본인들의 안위 어떻게 하면 욕을 덜 먹고 어떻게 하면 본인들에게 피해가 덜 있을까 선거 전까지라고 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더 훨씬 더 앞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민주주의의 이 그렇죠. 헌법에 네.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망스러워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고 할 때는 아 저분들이 결국 나라를 구할 분들이지 맞아요. 이렇게 해서 빨리 해주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점차 보니까 약간 선거 기일도 서로 타협의 산물처럼 보이고 한덕수를 돌려보내는 것도 총리를 돌려보내는 것도 약간 그런 것을 보니까 조금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네. 빨리 선고해서 국가를 좀 이렇게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럼 달리 뭘 더 고민하는 거지? 약간 이런 실망감이 좀 있죠. 맞아요. 오윤혜 씨의 의견에 저는 120% 동의해요. 네, 사실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이 네. 보통 우리 국민들의 정서고 생각일 겁니다. 그럼요. 네, 그런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는 진짜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에 영향을 줄까봐 헌재 앞에도 가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극우 세력들이 헌재 주변을 에워싸고 막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가서 네. 기자회견을 하고 그때 이제 계란 세대에 또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경찰들이 헌재로부터 한 100m 안에 있는 극우 세력을 밖으로 밀쳐내는 정도였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계속 극우 세력들이 트는 학성기 이런 소리에 헌재 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영향을 받았지 네. 않나 싶어요. 그런데 헌법재판관 정도 되면은 진짜로 어떤 데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해서 그렇죠. 법 집행의 추상 같아야 되잖아요. 최후의 보루,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인데 이런데 휘둘리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대단히 그 헌법재판소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우리 봐요. 윤승원님이 네. 진짜 하루하루 미치겠어요. 오늘도 집회 갑니다. 네, 집회에 와 주시는 것이 또 헌재 맞아요. 재판을 좀 빨리 하는데 큰 힘이 될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네. 1인 시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많이 크게 참작이 될 것 같고요. 예, 다들 헌법재판관들을 좀 이렇게 압박한다는 표현 그렇지만 이제 당신들 이렇게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식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진짜 만나는 제가 며칠 전에는 전남 담양하고 또 거제도 그쪽 보궐선거가 있어서 갔더니 만나신 분마다 여기에 분통을 터뜨려요. 헌재가 왜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냐? 밤잠을 못 주무신다라고 예, 하소연을 하고 저도 2, 3일 전부터는 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배탈까지 나갔고 죽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길게 하면 좋은데 시간상 길게 해줄 수는 없지만 이번 주 안에는 아마 선고가 될 거고요.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되 다만 우리가 할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네. 민주당 의원들은 또 걷고 네. 헌법재판소 앞에 가고 또 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시간 되실 때 집회에 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팍 열심히 보시고 그렇죠.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지금 불팍 한지 오래됐는데 구독자가 얼마 좀 많이 안 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 빛의 좋아요. 혁명님은 퇴근 후 집회 고고싱. 예. 네,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이재명 TV하고 주블리 김병주 유튜브 세 개 채널이 동시 송출되니까 아, 그렇군요. 아. 네, 세 군데 다 그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것이 윤석열 파면을 위한 우리 여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네. 봅니다.